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0.1%가 오른 반면에 S&P 지수는 0.19, 나스닥은 0.54% 내림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들 오늘 장 어떻게 예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네, 오늘 전문가들 관망세 보이고 있습니다. 보합이 4명이고요. 하락이 1명입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 하락장 예상하면서 현대로템에 주목하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삼성 SDI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보합권장의 한양 디지텍 관심주로 꼽았고요.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한국전자금융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환 부장님, 2,700선 접근을 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1월을 이어서 2월달도 이제 그 10회가 다소 이제 컨센을 상회하면서 시장이 이제 불확실성이 나타날 것 같기도 했는데 시장이 이를 잘 소화를 해냈고요. 그저께 같은 경우 미등시가 반등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지만은 그 에너지주들이 강세 나타나면서 나스닥은 하락했지만 그 다우지수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국내 지수도 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기술주의 좀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조금 어제 이제 나스닥 하락은 다소 좀 부담되는 것이고 오늘 선물옵션 동시반기 같은 경우는 어제 일부 좀 시세가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선물옵션 3월달 선물옵션 동시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장중 변동성은 있기 때문에 최근 시장이 지수가 상승할 때는 상승 종목수랑 하락 종목수 거의 비슷한데 하락할 때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 하락 종목수라든가 그 매도의 강도가 좀 줄어들고 있는 거는 기관의 매도세가 다소 좀 주춤해지고 좀 누그러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고 최근에 시장이 이제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 추격할 거에 거의 잘 물립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 잘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에 최근 바이오 쪽에서 알테오지라든가 HLB 등의 그 지수의 연관성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지수가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고 어제 HLB 같은 경우에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또 밸류 관련 프로그램 관련 종목들도 3월 주총에 앞두고 나서 최근에 강세 모습들은 이게 이제 그 순환매 굉장히 빠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인터배터리 이후에 배터리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나타나는데 2차전지가 반등하면서 이제 하락 종목수 간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금감원 주재 공매 토론에 따라서 LP 공매도 주가 교란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라든가 다음 달에 이제 공매도 전산화 발표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 있어서 공매도 잔고 많은 종목들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2차전지 섹터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은행주도 지금 ELS 관련이 됐지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조사와 관련해서 잔고 높은 종목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준기 매니저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주가 어제 상당히 좀 기업가치 제고 방안 발표로 인해서 좀 높은 증가율을 좀 보였고요. 은행주와 증권주 역시 신고가 돌파하는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CPI가 좀 나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이 소화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어제 좀 상승 마감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선물옵션 만기를 앞두고 좀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반도체가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HBM 흐름을 보게 된다면 이게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지금 이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AI 연산 능력 같은 경우에 6개월마다 이제 10배씩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금 큰 기술 혁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공급망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또 매출이나 이익에 반영이 안 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 또 전기가 부족할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뭐 변압기가 오른다는 등 그런 섹터들마다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지만 박스 하단권 깨지 않고 가고 있기 때문에 HBM 관련주들 특히 후공정 관련주들
만약에 하단 깨지 않고 추세가 전환되지 않는다면은 조금씩 모아가도 될 자리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테크인 같은 주식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산업의 또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모아 가신다면 큰 수익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AI 관련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단 순환매장이 연출이 되고 있고 HBM 관련주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원 부장님. 현대로템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주가가 제법 많이 조정받고 있다가 어제쯤 그 저점을 잡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동사간이 가장 큰 모멘텀은 아무래도 폴란드형 대규모 2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죠. 이제 2022년도에 그 폴란드에서 K2 전차 1000대 구매하는 요 기본 협정을 맺었고 180대 1차 계약을 확정을 한 상태인데 최근에 이제 폴란드 정권 교체라든가 수은법 문제로 좀 잡음이 좀 있었지만은 국내 수은법이 본회의 통과하면서 이제 금융지원에 대한 우려는 일단 해소가 된 상황이고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지금 K2 전차 외에는 지금 마땅히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협정을 파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봐서 어제 이제 그 상상인권에서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해서 물량 규모가 7조 원 이상 계약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폴란드 외에도 루마니아라든가 이집트, 인도 쪽에서의 다세 수주 파이프라인을 동사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좀 특징적이고 이제 다른 사업 중에서 특히 에코플랜트 쪽의 투주 잔고가 그 최근에 많이 올라가면서 올해 매출도 한 5천억 정도의 매출은 나올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또 어제 뉴스 같은 경우가 동사가 이제 그 전기차 모터코어용 그 적층 프레스를 자체 개발하면서 이걸 좀 선보였고 2차 전지 캔을 만드는 프레스도 좀 선보여서 사업 다각화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측면에서 주가 저점에서 한번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로템 지금 폴란드와 2차 계약 수주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어제 이제 3만 원 잠깐 이탈했다가 뭐 3만 원 다시 올라왔는데 3만 원 초반 정도 보시겠고요. 증권사 목표가 제가 다 리포트 잘 체크해 보니까 한 3만 4천에서 4만 1천 원 정도 나왔으니까요. 1차 3만 4천 원, 2차 4만 원 정도 잡고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로템 34,000원 1차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진기 매니저님. 네, 저는 삼성 SDI 보고 있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체 관련 sek터로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뭐 주가 흐름을 먼저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월 26일 날 34만 2천 원 최저점 찍고 나서 조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다시 하단으로 가서 35만 원 근방까지, 36만 원 근방까지 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쌍바닥 찍고 나서 큰 양봉 계속 보여주게 되면서 전고체 흐름과 또 실적 기대감에 대한 그 흐름으로 인해서 지금 45만 9,500원까지 흐름 섹터 탄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으로 좀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이 추세가 크게 꺾이지 않고 지속된다면 그리고 20일, 50일 선 교차하면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목표가 52만 5천 원으로 지금 잡고 있고요. 1차 목표가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두 번째 저점인 37만 5천 원 정도 깨지는 선에서 손절가를 잡고 추세가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한번 손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해당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전고체 기대감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027년 중에 EV 전고체 전지 양산 생산 예정이고요. 국내 3사 중에서 가장 앞선 시점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기술력, 기술 주도권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산업표준 선점 측면에서 좀 긍정적 요인이 평가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회사 같은 경우에 배터리 사용량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승 추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긍정적인 면모를 다시 주목받고 있고 미국 판매 같은 경우에 국내 전기차 같은 경우에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판매가 조금 호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앞으로 삼성 SDI가 좀 좋아질 거다. 뿐만 아니라 삼성 SDI는 지금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부분에서도 뭐 EV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산업이 탄탄하게 좀 이어지는 상황에서 2027년에 전고체까지 한다면 기업의 밸류업을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대감으로 인한 주가 흐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네, 삼성 SDI 오늘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미국의 판매가 호조가 지속되는 점 그리고 2027년에 전고체 전지를 양산에 들어가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52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매도에 나선 가운데 외국인이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은 사들였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4분 정도 남았습니다. 동시효과 알아보겠습니다. 최희원 캐스터. 네, 오늘 예상 체결과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을 한 가운데 나스닥과 S&P 500은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 지수의 상승과 하락을 보더라도 간밤의 시장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기술 섹터는 내렸지만요. 그래도 안정적인 종목들 대형주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코스피 오늘 2,700선 탈환하면서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0.08% 상승세 890선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명 내만여의 날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오늘 수급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을 오늘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간밤에 테슬라가 지난해 5월 이후로 가장 낮은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제 160달러 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보시다시피 169달러 선까지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떨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는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시장에서 16만 4천 원대까지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는 7만 4,500원대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LG엔소, 현대차까지는 현재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봤을 때 큰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우선주 0.6%의 상승세 63,700원대로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기아는 약보합권,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LG화학까지는 현재 움직임 포착되지 않습니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 SDI가 최근 들어 좀 급하게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자가 삼성 SDI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삼성전자에서 이탈된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약간의 조정이고요. KB금융 1.9% 넘게 하락하면서 76,000원대 그리고 삼성물산, 네이버, 포스코퓨처엠까지는 현재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신한지주 강보합권, 현대모비스 강보합권, 삼성생명 0.7% 상승세, 하나금융지주 1.3% 이상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용한 가운데서도 금융주들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시장 다시 한번 방향성은 상승으로 가지고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의 1위권부터 5위권의 흐름은 어떨지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닥 내에서는 거래대금 가장 많이 실리는 기업 레몽레인입니다. 배우 이정재 씨가 투자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어제도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11% 이상 급등세 21,800원대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또 어제 HLB가 여러 가지 루머로 장중한 때는 거의 하한가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0.8% 상승세 97,700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하락세, HPSP 1% 넘게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0.9%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시장 19만 원대 거래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치 결과 듣고 왔습니다.
네, 3월 14일 목요일장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수급 부분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사우디에 오늘 이 차관이 한국에 방한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협업이 나올지 그리고 관련된 뉴스가 오늘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지수 출발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네, 현재 양시장은 보합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시장 0.18% 강보합권 2,696선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시장이 눈치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0.03% 약보합권 889선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가총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삼성전자 강보합권, SK하이닉스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16만 2,900원대에서 현재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요. IT 투톱 기업들은 현재 구간에서 거의 움직임 없이 보합권 유지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LG엔솔이 0.7% 하락세 오늘 시장에서 약간의 조정입니다. 41만 5,500원대 그리고 삼성바이오 로직스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지 않고요. 82만 9천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1위권부터 5위권까지 거의 움직임 포착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5위권까지 올라왔던 현대차가 오늘 시장에서 6위권까지 빠진 듯합니다. 6위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현대차가 이제 6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우선주를 제외하고는 5위권인데 현재 구간에서 0.4% 하락하면서 24만 7,5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기아도 약보합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현대차와 기아는 조정 국면에 들어왔습니다. 셀트리온이 0.5% 상승세, LG화학도 오늘 시장 0.5%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삼성 SDI 약보합권, KB금융이 오늘 좀 크게 빠집니다. 2% 가깝게 하락세 나옵니다. 어제 또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은 만큼 그만큼 또 빠지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오늘 시장에서 1% 이상 반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기업들 내에서는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양상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 강보합권입니다. 18만 8,600원대. 네이버는 알리익스프레스 이슈에 휘말리면서 최근에는 주가가 이렇다 움직임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 0.9% 하락하면서 33만 1,500원대에서 거래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순위들의 기업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신한지주 0.4% 상승세, 카카오도 오늘 강보합권, 현대모비스도 강보합에서 현재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오늘 1.3% 이상 상승합니다. 삼성물산에 이어서 삼성생명도 오늘 시장에서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생명 이제 9만 원대가 아니라 10만 원대입니다. 10만 원대 뚫어내면서 10만 6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는 나란히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HLB가 오늘 시장에서 1.6% 이상 반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HLB는 어제 장중에 또 루머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 신약 승인이 거절됐다라는 루머가 퍼지기도 했는데 HLB가 장중에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공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98,500원대에서 현재 반등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0.7% 강보합권 그리고 HPSB는 오늘 1% 이상 조정 나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1%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1.8% 이상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엔젤 로보틱스의 공모가가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 2만 원대에서 확정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 로봇주들이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신성델타테크 1.6% 넘게 빠지면서 10만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업종별 등락 흐름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험업종 0.5% 상승세, 화학업종 0.3% 강보합권, 운수 장비종 0.4%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업종이 많긴 합니다만은 상승폭이 크지 않다라는 게 특징일 것 같고요. 의료 정밀 쪽이 0.6%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별 등락 흐름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의 업종별 등락 흐름 현재 좋습니다. 종이 목재 쪽의 강보합권, 그리고 제약 쪽이 0.9% 상승세, 방송 서비스업이 0.3% 상승세, 그리고 제조업종이 0.19% 상승세, 대체로 강보합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업종이 1.8% 이상 급등하면서 현재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짚고 왔습니다. 네, 오늘 증시 강보합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0.24%가 오르면서 2,700선을 포인트로 집었는데요. 코스닥은 0.24% 상승하면서 892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사고 있고 외국인과 개인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 672억 원 매수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이 176억 원, 개인이 497억 원 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이 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226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이 188억 원, 기관이 20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약보합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90전이 하락하면서 1,313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오늘 장 출발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이상엽 이사,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러 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상엽 이사님 오늘 강보합세 출발인데요. 시황부터 분석해 주시죠. 네, 장 초반, 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코스피 0.3% 상승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비슷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하락보다는 상승 종목 수가 많게 오늘 만기일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만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외국인 선물, 옵션 또 파생조, 장 끝까지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장 시작한 지 6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외국인 선물이 1,800억이 들어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은 좀 양호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외국인 선물 수급을 보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살펴보면은 1위에서 20위까지의 시가총액 삼성전자서부터 한 17조까지의 종목군 중에는 급등 급락은 없는 상황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일단 30위를 넘어가면은 SK텔레콤이 2.26%, 두산에너빌리티가 2.86%, 기계랑도 엮이고 재생에너지랑도 엮이고 원전과도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또 이제 밑에 내려오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4%.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좋아? 그럼 방산 쪽도 오늘 좀 분위기 괜찮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S-오일이 3.9%, 하나오션 3.7% 상승하면서 장 시작하면서 섹터 흐름을 잠깐 살펴보니까 조선 쪽, 방산 쪽 흐름이 좋은 것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HD 현대일렉트릭 시가총액 이제 5조 4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전력, 전기, 전선 관련주들 그중에 대장주가 HD 현대일렉트릭인데 오늘도 3%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업종 쪽 살펴보면은 지금 하락 업종은 어제 매우 강했던 증권업종, 보험업종, 의료정밀이 상대적으로 좀 주춤할 뿐이지 대다수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다. 고른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게 지수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0.26% 정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강보합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상승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27, 0.12%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 0.72%, 삼성바이오로직스 0.24, 현대차 0.2%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0.67%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여러 팀장님. 네, 코스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시장 같은 경우도 CPI나 경제 지표, 그다음 FOMC 회의 때문에 조금
혼조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시장도 그와 좀 유사하게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장세 본다라고 한다면 뭐 전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공통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후강이냐 후약이냐 이런 것들은 좀 시장을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변동성이 강한 것은 일간 변동성이 작용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수급원이 개인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조금씩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약보합권으로 시작은 한 다음에 강보합권으로 전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순매수한 날도 있고 기관이 순매수한 날도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그다음에 개인 투자분들의 순매수가 확인되고 있는데 지수는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분들이 들어 올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이 못 간다는 것이 아니고 위아래로 흔들리는 게 클 수 있으니까 매매에 조금 조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그다음 뭐 초전도체, 뭐 저PBR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빨리 일어나니까 시장을 좀 냉철하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 같은 경우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양한 섹터들이 나오고 있지만 3강 체제죠. 2차 전지, 반도체, 뭐 제약 바이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반도체랑 2차 전지가 투닥투닥 하다 보면은 이제 제약 바이오가 조심스럽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반도체를 쪼개 보면은 SK 하이닉스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삼성전자 쪽으로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와 밸류체인으로 연동된 반도체 중소형주 간에도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양극재랑 리튬, 그대 전고체랑 장비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제약바이오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HLB나 알테오젠이 강보합권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마이너스 1.4%대 약보합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어제 루머가 나왔지만 회사 입장에서 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다시 되돌아온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HLB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뭐 HLB 제약이나 뭐 HLB 뭐 글로벌이나 뭐 HLB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게 상승했던 종목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같은 그룹이지만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으로 수급이 들어갔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을 보더라도 뭐 BL이나 레몽레인, 판타지오처럼 어떤 뭐 정치 테마 이슈나 어떤 배우 이슈나 아니면 초전도체 관련 뉴스, 그다음에 뭐 지오릿 에너지나 자이글처럼 2차 전지 수소 리튬 장비를 개발했다는 뉴스나 아니면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 중에서도 아직 상승하지 못했던 개별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준 거 판단되고 있고요. 비올이랑 흥구석유 갑자기 좀 미용 기기랑 그다음에 유가 관련 종목들 강세 보여준 부분이고 재룡전기, 전력설비, 포바이포,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오늘 섹터 보면 유가가 가장 상단에 있었는데 전선과 조선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그다음 그 아랫단에 뭐 비철금속, 제약바이오 이쪽 있는 부분인데 시장상 조금 더 체크하면서 공략해볼 만한 포인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코스닥 지금 0.07% 상승세입니다. 지금 보합권까지 밀린 상황인데요.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반등에 성공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각각 2%, 1.47%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가 넘게 오르면서 지금 10만 원대 다시 넘어섰고요. 알테오젠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1.3%대 상승, 리노공업 0.2%, 레인보우 로보틱스 2.5%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자 위메이드와 클래시스 3.9%, 4.2%대 강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적인 상황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알아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지수 상승은 크진 않지만 여러 섹터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전력, 전선, 전기 쪽 최근에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강합니다. LS가 지금 7.9%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3조 4천억까지 올라오면서 지난 2월 5일의 고점 108,200원을 돌파하려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LS뿐만이 아니고요. 뭐 대원전선, 일진전기, 대한전선, 강원전선 3, 4%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전력기기 쪽도 움직입니다. 효성중공업 지금 25만 원, 20만 원을 돌파하기 힘들었지만 일단 돌파한 다음에는 또 오늘 25만 원 올라오면서 신고가 나오는 모습이고요. 변압기 쪽, 일론 머스크가 지난 2월 말에 이제 앞으로 부족해질 거다. AI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이 4%, LS 일렉트릭이 6% 상승하면서 9만 원 돌파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뭐 재룡전기, 일진전기 등 그래서 이쪽 신재생 그동안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엮였다면 이제는 데이터 센터, AI로 엮이면서 강한 모습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피부 미용 쪽도 올라옵니다. 뭐 비올, APR, 클래시스 쪽도 함께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일부 화장품 종목군들도 좀 올라옵니다. 뭐 VT 4% 상승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뭐 공약주로 LG생활건강 바닥에 있는 종목 연기금 수급이 좋습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LG생활건강이 또 주춤했다가 오늘 또 2% 상승하면서 35만 원권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엔터주들 바닥에서 올라옵니다.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너무 많이 빠졌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 그래서 뭐 좀 트레이딩 해도 될 만큼 빠졌기 때문에 오늘 하이브 뭐 강보와 뭐 보합 전후에서 움직이는데 일부 엔터 주들이 오늘 강보합 보이고 있는 거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볼 수 있는 게 조선주를 빼놓을 수 없죠. 아까 이제 유가 관련주로 이제 방송 화면에서 나왔는데 오늘 뭐 SO일도 상승하지만 대부분의 조선주, 기자재보다는 조선주입니다, 오늘. 그래서 현재 하나오션이 5.3%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4.4%, HD현대중공업 3%, HD한국조선해양 2.3%, 현대미포조선 2%. 그래서 지금 조선주들이 1분기에 또 뭐 어닝 시즌에 좋은 실적, 뭐 깜짝 실적 발표할 거다. 수익성은 뭐 당연히 또 개선될 거고요. 그래서 또 실적 시즌으로 가면은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또 유가 상승과 함께 또 SO일까지 움직일 정도면 조선주 최근에 수급도 좋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원전주들이 움직입니다. BHI가 6% 상승하고 있고요. 두산에너베티 3%, 한정기술 2%, 일진퍼 2.5% 상승하고 있고 방산주 가 좀 올라오다가 좀 윗꼬리 다는 모습인데 그래도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이 상승하고 있는데 요게 또 항공주는 또 이제 우주항공과 우주경제랑도 엮이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2027년까지 예산 1조 5천억으로 또 증가시킬 거다. 그런 뉴스가 어제 있었는데 오늘 또 일부 우주항공 쪽 종목군들, 시가총액 작은 종목군들은 좀 선전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게임주들도 움직입니다. 뭐 단연 위메이드이긴 한데 뭐 위메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또 뭐 가상화폐나 뭐 중국 진출 관련 기업들로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이 있다는 거가 이제 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은 크게 상승한 건 아니지만 여러 섹터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 여기 특징주고 계속해서 외국인 선물 동향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피 전선 관련주, 우주항공주, 그리고 원전, 조선주 좋은 흐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유가 쪽이랑 저도 엔터랑 이 미용 의료기기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제가 굵은 맥을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저PBR이라는 굵직굵직한 섹터들이 있는데 이 섹터들에서 자금이 이동하는 순환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정된 자금이 소수 섹터에서 다양하게 움직이다 보면 약간 피로도가 보이면서 다른 섹터에 눈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투자는 정말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판단되는 게 미용 의료기기랑 엔터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도 재밌는 게 제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에 대한 반응이 이제 막 나오기 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이제 아마 평화 협정이 됐다라고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주기적으로 조금씩 좀 흠집이 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도 어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라마단 간에 무력 공방이 나오면서 전면전 우려가 나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도 이 뉴스를 봤을 때 평화협정 체결했다는데 또 싸우는 건가? 이러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 5시부터 WTI 유가가
조금씩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제 같은 경우는 78달러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79달러대 중반으로 올라오면서 오늘 좀 흥구석유나 극동유화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가 쪽으로 매매를 하실 분들은 이제 흥구석유를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레몽레인이 그 이정재 배우랑 연관이 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정재 배우가 이 한동훈 즉 비상대책위원장이랑 밥을 먹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극동유화가 갑자기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흥구석유랑 극동유화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랑 미용 의료기기도 그렇습니다. 실적이 이제 작년에 너무 잘했어요. 실적이 막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형 상품이나 뭐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오는 마진이 많이 남는 상품을 보여주다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뭐 30%, 40%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보면서 실적이 우상향을 하겠지만 이 영업이익률 폭이 30%를 기록했던 섹터가 30%를 기록하지 못할 경우에 오히려 실망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리포트를 봤을 때는 올해 성장률은 뭐 30%가 못 나오겠지만 그 이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진 섹터가 저는 미용기기랑 엔터다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실적은 견조하게 나오는데 주가가 떨어지면은 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업종퍼가 예를 들어서 한 60 정도 되는데 12개월 선행퍼가 30이 전망이 되는데 주가가 떨어지면은 12개월 선행퍼가 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엔터주들 보더라도 저는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카리나님께서 연애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실망해서 저는 이제 JYP 엔터 쪽에서 제일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용 의료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찍어보시면 12개월 선행퍼가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스나 제이시스 메디칼, 파마리서치 안정적 실적 나오는 가운데 주가가 정말 바닥까지 내려간 종목들이 많다. 근데 기관의 순매수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해당 종목들은 좀 유심히 지켜보시기 좋을 것 같다. 그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유가 관련주 엔터,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특징적인 흐름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서운하셨습니까? 카리나 연예에서? 많이 슬펐습니다. 네, 다음은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혁 교수님, 오늘 원전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원전주 최근에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원전주 최근의 흐름이 좋은데 오늘도 좋습니다. BHI 7% 상승해서 오늘 리포트도 나왔죠. 그래서 작년에도 실적 4분기 실적으로 좀 확인이 됐는데 올해 좀 기대감이 컸는데 분위기도 좋고 리포트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리포트가 나와서 움직일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데 리포트가 나와서 움직여 그만큼 쏠림과 시장의 투심이 좋을 때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오늘이 그런 것 같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4% 상승하고 있고 거의 다수의 거의 모든 종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지금 관심 정말 많습니다. 원전 제도약의 원년이기도 하고요. 미국의 이제 대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두 후보가 원전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재생에너지 쪽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얘기가 많지만 원전은 누가 돼도 상관없다. 이 부분도 굉장히 투심에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전력기기, 전선, 전기 쪽 AI 산업으로 말씀드렸는데 또 원전이 AI 산업이랑 엮일 수밖에 없습니다. AI 산업으로 인해서 최근 이제 AI 업계에서 원자력의 규제를 좀 풀어줘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력이 워낙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을 좀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또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불안정하거든요. 근데 원전은 그렇지가 않고 그래서 요거 이제 오픈 AI의 그 이제 샘 올트만 같은 경우도 지금 원자력 발전 스타트업에도 투자하고 있거든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오컬로라는 그런 스타트업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규모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거. 그래서 AI랑 원전이 이제 막 또 엮이면서 쏠림 현상까지 나오는 모습이라는 말씀 드리겠고 또 정부에서는 지금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공개를 원래 한 2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에 할지. 근데 초안은 그래도 이번 달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지만 신규 원전 건설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는 거. 그래서 향후 발표되면 내용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체코 원전 기대감도 있습니다. 가깝게 이제 4월 달에 4월 15일까지 입차의 수정분을 요청했기 때문에 지금 2파전입니다. 미국 떨어졌고요. 이제 한국과 프랑스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규모가 한 30조 원이 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입차의 수정분 제출하면은 5월이나 6월 달에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기 때문에 원전은 계속해서 좀 중기적으로도 트레이딩하면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원전주 일단 정책적인 기대감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손준호 팀장님. 자, 우크라이나 재건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확실히 제가 준비한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이지만 딱 우크라이나 재건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력 설비 쪽으로 약간 더 곁다리가 있고 원전 쪽도 곁다리가 될 수 있고 반상 쪽도 곁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뉴스가 나왔을 때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는 꾸준하게 나옵니다.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수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보고서 매매를 하는 게 보유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에 대해서 꾸준하게 산출이 되고 있는데 마셜 플랜의 5배가 될 수 있다라는 규모가 나오고 있고요. 네덜란드가 최근에 우크라이나랑 안보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저 방산 관련도 말씀하셨고 꾸준하게 어떤 이스라엘이나 뭐 팔레스타인으로 지역적 리스크가 나오면서도 이제 러시아 대선도 있으면서도 아직은 좀 단기적으로 소강 상태에 있지만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 속에서도 그래도 우크라이나 재건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 안에서도 우리나라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강한 의욕을 좀 보이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현대건설에다가 드니프로강 대형댐의 재건 사업을 참여해달라고 요청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SY랑 현대 에버다임이 실질적으로 재건에 참여하기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드릴 크레인 트럭을 공급을 개시하겠다고 밝혔고 이런 뉴스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이제 기술적 위치 상당히 괜찮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재건 상황과 관련해서 전력기기 쪽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관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엽 이사님. 네, 제가 준비한 기업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이틀 전에 장대 한봉을 뽑고 이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좀 강하다면 또 시장도 좀 받쳐준다고 하면 2, 3일 쉬고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이 작년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한 1조 1,631억 원인데 이 수치는 포스코 그룹 내에서 한 3분의 1 수준이라는 거에서 굉장히 포스코 그룹이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지금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룹 내에서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실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틀 전에 급등했었던 것은 이제 두 건을 통해서 이제 약 한 1조 2천억 원 수준의 연구 자석을 수주를 했는데 뭐 북미 글로벌 완성차 기업 또 이제 독일의 그 유럽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인데 이쪽에 히토류 연구 자석이 전기차 이제 구동 모터의 80% 이상에 좀 사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요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히토류 연구 자석, 히토류는 중국이 독점이 아니었어. 그런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해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주한 연구 자석 중에서 중국산 휘토류가 아니고 미국이나 호주나 뭐 베트남 등에서 조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번 이제 수요가 커질 이쪽에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좀 전진적으로 성장성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최근에 수주로도 이틀 전에 확인이 됐다라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 2050 탄소 중립 비전 달성을 위해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 내에서는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2030년 되면 한 23, 4조 이제 될 거다라는 것도 이제 작년에 이제 얘기를 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는데 전기차 핵심 부품 이제 구동모터 코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중장기적으로 2030년에 글로벌 700만 대 생산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적이 작년에도 좋았지만 본격적으로 또 좋아지는 거는 이제 내년부터인데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갖춰져 있고 지금 연기금이 무려 어제까지 34일째 사고 있습니다. 한 달 거래일수 한 22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한 달 반을 지금 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수급 꾸준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만 3천 원 말씀드리고요. 매수 가격은 6만 500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관심 정보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호실적이 지속되고 있는 점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매우 긍정적인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7만 3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손여로 팀장님.
네,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HD현대 건설 기계입니다.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뭐 데모나 뭐 현대 에버다임, 뭐 SY 스틸텍 이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를 못하시는 분들과 한다면 HD현대 건설 기계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D현대 중공업의 건설 장비 사업 부분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작년에 실적이 엄청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2,5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라는 실적을 기록했고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미국과 이제 신흥국의 훈풍의 호실적이 올해도 좀 맑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굴착기 신모델을 8종 출시하면서 직판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을 동시에 공략하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북미 시장에서 꾸준하게 전력 설비나 어떤 인프라 투자 이러면서 좀 건설 기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뿐만 아니라 신흥 시장에서도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품 판매 가격 올린 제품이 좀 실적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HD현대 건설 기계 같은 경우가 어제 외국인과 강한 순매수, 쌍끌 순매수 들어오면서 바닥권을 확실히 다져주는 부분이고요. 오늘도 21선 위에서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기 때문에 현 위치가 지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내가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업종퍼가 112.28이고 현재 퍼가 9.86이고 12개월 선행퍼가 6.46이기 때문에 현재도 저평가 매력도가 너무 큰데 올해 실적을 예상을 해봤을 때는 12개월 선행퍼 저평가 매력도가 더더욱더 커질 수 있는 종목이다.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수가는 56,000원 이하로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52,000원, 1차 목표가는 65,000원 잡고서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건설 기계까지 알아봤습니다. 목표가 6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기자들의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 허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도 이슈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통의 한미약품 그룹이 지금 51년이 됐는데 지금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다고요. 그런데 좀 흥미로운 게 이 대결 구도가 모녀 대 형제라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 어쩌면 이제 올해 주총 시즌에 가장 뜨거운 감자로 꼽히고 있는 이슈인데요. 이제 작년 주총 시즌에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분쟁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다면 올해는 좀 한미약품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이해하려면 이 그룹의 설립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한미약품은 창업자인 고 임성기 회장이 1973년 설립한 제약회사입니다. 올해로 설립 51년 차를 맞았고 이제 자체 개발 신약으로 좀 매출이 1조 신화를 거둔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굉장히 입지전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회사인데요. 네. 또 제약바이오 투자자라면 한 번쯤 좀 들여다본 회사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 한미약품 창업주인 임성기 회장이 지난 2020년 별세하면서 경영권에 좀 변화가 생기게 됐는데요. 작고 당시의 상황을 보면 장남인 임종윤, 그리고 장녀 임주현, 차남 임종훈 등 슬하의 2남 1녀가 모두 경영에 참여 중이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 첫째 아들인 임종윤 사장은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도 겸직하면서 좀 사실상 후계자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임성기 회장의 지분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인 송영숙 회장이 가족 간의 합의에 따라서 지분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개인 최대 주주가 됐고 보통 부인한테 이렇게 많이 물려주나요? 뭐 가족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 지분 그런 거는 좀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송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좀 상속을 받게 됐고요. 그 이후에 경영 구도에 좀 급격한 변화가 생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제 당시에 송 여사가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을 하면서 이제 아들 둘은 경영에서 점차적으로 좀 배제가 된 반면에 딸 임주현 씨가 사장으로 부상하면서 좀 모녀 대 형제 내부적으로 이런 갈등이 생긴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어머니가 상속을 가장 많이 받으시고 최대 주주가 된 상황에서 지금 자식 중에서 딸이 조금씩 입지가 커진 거네요. 맞습니다. 아들들은 좀 입지가 작아졌고. 자,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결정적으로 터지게 된 계기도 있다고요? 네, 이제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그동안 이제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에 가까웠는데 결정적으로 외부에 드러난 계기는 올해 초였습니다. 올해 1월에 이제 한미약품그룹이 OCI 그룹과의 통합을 발표를 하면서 이 통합이 이제 모녀 주도로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모녀가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OCI 그룹 지주사인 OCI 홀딩스에 넘기고 그 대신 홀딩스 신주를 받기로 했습니다. 또 OCI 홀딩스는 모녀 지분에 추가적으로 한미사이언스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금액으로는 2,400억 원, 지분으로는 한 9.2% 정도를 확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미사이언스가 OCI 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네. 문제는 이제 두 아들이 이번 통합건에 반기를 들면서 생겼습니다. 장남인 임종윤 측은 이번 그룹 통합을 자신은 알지 못했다, 뒤늦게 알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임종윤 사장은 한미사이언스 주주이기 때문에 OCI 홀딩스를 상대로 한미사이언스가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미사이언스 주주로서 신주 인수 권리를 침해받았고 지배력을 훼손당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윤 측은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현재 제기한 상태고요. 이로써 경영권 분쟁이 세상에 완전하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이 두 아들을 완전히 이제 경영권에서 배제하겠다 이런 생각 같은데요. 가처분 신청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제 임종윤 측이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심리는 현재까지 두 차례 재판이 열렸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가 이제 3월 28일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네. 재판부가 아마 그 이전에 결론을 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 인용이 되게 된다면 이제 OCI 홀딩스가 취득하는 한미사이언스의 그 신주 발행이 막히면서 두 그룹의 통합은 상당히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처분 소송에서 우선 첫 번째로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이번 가처분 소송 이전에도 경영권 분쟁이 있었느냐가 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어떤 지분 매각이나 신주 발행이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이미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이었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된다면 OCI 홀딩스와 모녀 간의 거래,
또 OCI 홀딩스에 대한 신주 발행 같은 것들이 좀 우호적 지분 확보를 통한 경영권 안정화 목적에서 단행이 됐다. 좀 이러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주총 이전에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아무래도 경영권 구도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 어머니가 최대 주주가 된 뒤에 회장으로까지 취임하는 건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 형제 측의 주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형제 측은 이제 가처분 소송 이전에도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에 이제 잠재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주장인데요. 그 근거를 보면 또 나름 설득력이 있습니다. 임종윤 측은 이제 임성기 회장이 작고하고 나서 약 열흘 후에 송영숙 회장이 갑자기 자신이 회장으로 취임을 하겠다. 이렇게 좀 일방적으로 알려왔다고 합니다. 친어머니가 아닙니까? 아, 친어머니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친어머니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영숙 회장이 내가 회장이 돼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임종윤 사장 입장에서는 좀 반발을 했으나 어머니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이거를 말릴 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임종윤 사장이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2022년 이제 재선임에 결국 실패하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됐는데요. 이때도 이제 송영숙 회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재선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윤 사장 측은 이에 반발을 했지만 가족 간의 갈등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냥 말없이 사임을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외부로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좀 갈등이 존재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당시에 임종윤 사장이 어머니와의 관계가 좀 이렇게 되면서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고 본인이 판단을 해서 로펌의 법률 자문을 구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로펌 측에서 자문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유가요. 송영숙 측에 이미 우리가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토대로 보면 이제 어머니와 아들 모두 당시에 이미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해석이 좀 가능해지고요. 또 둘째 아들 임종훈 측 역시 내부적인 경영권 분쟁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임종훈 사장은 이제 과거에 한미사이언스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그룹 내 계열사인 한미정밀화학으로 인사가 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가족 간의 물리적인 충돌까지도 있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내부 갈등이 심각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을 재판부가 경영권 분쟁상으로 봐줄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자. 어머니 측, 송 회장 측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송 회장 측은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은 없었다. 그리고 이사진 교체와 사임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뤄진 결과였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인 임성기 회장이 작고한 후에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도 아까 이제 송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좀 확보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가족 간의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에서도 아들들도 다 이제 합의를 했다. 큰 이견은 없었다라는 입장이 이고요. 그래서 이제 송 회장 측은 갈등이 있었다면 그 증거를 두 아들이 제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남인 임종윤 측이 가족 간의 갈등을 외부에 노출시키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그냥 사임을 했다라고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갈등이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묻어둘 수 있었던 게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이제 어머니와 아들들이 완전히 갈라서게 생겼네요. 자, 양측의 입장이 이렇게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28일 주총 굉장히 주목이 될 것 같은데, 자, 열리는 주총 장소도 좀 문제라고요. 네, 이제 이번에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호텔에서 열리는데요. 한미사이언스의 상법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공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법에 따르면 주주총회는 정관에 별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본점에 인접한 지에서 열려야 합니다. 이 원칙상 본점을 기준으로 주총 장소가 결정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한미사이언스가 본점 소재지인 경기도에서 주총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본사에서 주총을 열어왔는데요. 2001년과 2002년에는 송파구 방이동 소재 지역사회교육회관에서 주총을 열었고 그리고 2003년부터 작년까지 약 20년 동안은 서울 송파구 한미타워 본사에서 주총을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소재 외곽에 있는 공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니라 주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서울 본사로 주주들을 모신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한미사이언스가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총 장소를 21년 만에 바꾼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한미사이언스가 경영권 분쟁을 의식해서 주총 장소를 좀 의도적으로 옮긴 게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형제 측에서 우호 지분 확보를 통해서 소액 주주들의 좀 결집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를 좀 고의로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냐는 추측인데요. 한미사이언스 주총이 이제 한 2주가량 앞으로 다가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21년 만에 주총 장소로 바꾼 건 이유가 있겠죠. 네. 자, 그리고 하나 쟁점이 되는 게 또 있다고요. 한미가 이 OCY와 이제 통합을 했는데, 자, 그 이유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외부의 손을 빌릴 만큼 그렇게 시급했던 상황이었나요? 이것도 이제 모녀와 형제 간의 좀 주장이 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모녀 측의 주장은 이들은 한미사이언스의 재무제표를 별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 이제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이 한 1,500억 원 정도 되는데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1억 3천만 원밖에 없다. 그만큼 재무구조 개선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형제 측 입장은 또 다릅니다. 한미사이언스가 지주회사이다 보니까 이거를 별도 기준으로 보는 게 맞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주사는 자회사로부터 자금을 끌어오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사업의 구조나 회사의 전체 이익을 따지면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는 게 더 적합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자회사인 한미약품이 지난해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해 이제 매출 1조 4천억 원을 넘기면서 사상 최대 매출을 썼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한미약품이 돈을 충분히 자체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실적 회복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외부에 이제 손을 벌릴 만큼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하지는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미약품 굉장히 독특한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데요. 모녀와 형제, 그러니까 자식 간의 형제는 이렇게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TV 시황센터에서 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2,700선 돌파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시원한 박스권 돌파는 나오지 않은 채 계속해서 2,700선을 터치하고 내려오는 움직임인데요. 어제보다는 그래도 고점을 조금이나마 높였습니다. 2,704선까지 올라봤던 코스피고 코스닥은 약세 전환했습니다. 88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발 악재성 뉴스로 인해서 오늘 2차 전지가 일제히 급락하고 있고요. 특히 전고체단에서 매물 출회하고 있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하면서 반도체 섹터도 동반 약세인데요. 수급 상황 통해서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내 마녀의 날, 올해 처음으로 있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오늘 장 막판까지 수급 변동성 나올 수 있어서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또 미국은 오늘 밤부터 내 마녀의 날입니다. 미국 증시 변동성이 나오는지 이것이 내일 국내 증시로 또 영향을 어떻게 줄지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이 장 초반부터 많이 담습니다.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굉장히 많은 물량 담고 있고요. 2천억 원 가까이 사자세, 특히나 대형 제조업을 중심으로 매수 들어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매매 동향 체크해 보시죠. 네, 외인과 기관이 코스닥에서 이틀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악성 루머로 급락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흔들었던 시총 3위 종목 HLB가 오늘 7%대 반등하고 있는데요. 사측에서 근거 없는 루머다라고 대응을 하면서 급반등, 여기에 따라 제약업종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섹터별 흐름 체크해 보시죠.
먼저 비철금속 관련주들 오늘 구리 테마가 상승세입니다. 중국의 최대 규모 재련 업체들이 공동으로 생산량을 줄이는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손실을 보고 있는 재련소를 줄이기로 한 건데 구리 업계에서는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는 이 수수료가 반등하는 데에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구산업 구리 관련 국내 대표 주식이죠. 16% 급등하면서 4,6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창, 대양금속, 풍산도 모두 4에서 5%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섹터도 체크해 보시죠. 네, 이번에도 원자재 관련이네요. 유가가 급등하면서 LPG 관련주, 유가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강세에 더해서 업황도 좋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실적 눈높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감소했고 또 러시아의 정유 시설이 피습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국제 유가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증권가에서는 이 석유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이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훈구 석유 6% 상승으로 가장 앞서 나가고요. 실적 눈높이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높아졌습니다. S오일이 4% 상승하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0.2% 정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699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하락세는 전환이 됐네요. 0.26%가 빠지면서 887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는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